그날 제 딸은 신혼집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현주입니다.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28살 딸 서아의 엄마였어요.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제 제 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서아는 행복해 했어요. 결혼한 지 2달 된 신혼생활이 즐거웠나 봐요. 사위 강민재도 완벽해 보였거든요. 대기업 마케팅 본부장이라고 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3시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서아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서아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동료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아 선생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건강했던 딸이 갑자기 급성 췌장염으로 세상을 떠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재도 울면서 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못 지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그때는 민재도 저와 똑같이 슬퍼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이니까요. 응급실 의사의 설명을 들었어요. 갑작스럽게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셨다고 하네요. 급성 췌장염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서아가 췌장 쪽에 문제가 있었나요? 정기검진에서는 항상 정상이었는데요. 저희도 의외였습니다. 젊고 건강한 분이라 더욱 안타깝네요. 부검을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민재가 말렸어요. 어머니, 서아도 이런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편히 보내드리는 게 좋겠어요. 그럴듯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의심했다면 서아는 지금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건 나중에 깨달은 거였어요.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서아가 민재를 처음 데려왔을 때부터 그 찜찜한 느낌이 맞았던 거예요. 8개월 전이었어요. 서아가 민재를 처음 소개했을 때, 엄마 강민재 씨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분이고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정장도 고급스러웠어요. 외제차도 몰고 왔고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자꾸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 해외에 계셔서요. 아버지가 중국 쪽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업이 바쁘셔서요. 처음엔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지 하면서 넘기려고 했어요.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민재는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이야기를 할 때도 구체적인 내용은 피하고 부모님 얘기도 계속 바뀌었어요. 민재 씨, 어느 대학교 나오셨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입니다. 오, 그럼 서아랑 같은 대학이네요. 혹시 학교에서 만났나요? 아니에요. 저희는 따로 만났어요. 뭔가 애매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서아에게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서아야, 민재 씨 어디서 만났어?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누가 소개해줬는데? 언니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딸이 행복해하니까 괜히 트집 잡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결혼을 너무 서둘렀다는 거예요. 사귄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서아야, 우리 빨리 결혼하자. 더 늦기 전에. 왜 그렇게 급해? 좀 더 알아가면서 해도 되잖아. 아니야.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전에. 서아는 그 말에 감동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특히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한 것도 이상했어요. 어머니, 저희 혼인신고 먼저 하고 결혼식은 나중에 하려고 해요. 왜? 보통은 결혼식부터 하지 않나? 요즘은 다 그래요. 신혼집 전세 대출 받을 때도 유리하고요.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뭔가 급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병원에 대해서도 은근히 관심이 많았어요. 어머니 병원 정말 크시네요. 매출은 어느 정도 되세요? 어머니, 강남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병원 건물도 어머니 소유인가요? 처음에는 사위가 될 사람이니까 관심을 갖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결혼식도 정말 소박하게 치렀어요. 민재 쪽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고 회사 동료 몇 명만 왔어요. 부모님은 왜 안 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어려우세요. 그때가 2023년이었는데 이미 입국 제한이 많이 풀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딸의 결혼식이니까 문제 삼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식 날 서아가 정말 예뻤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의심이 사라졌어요. 딸이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게 제가 서아를 본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서아가 죽은 지 일주일 후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정신이 없었는데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사망 신고하고 보험 정리하고 은행 업무까지. 그런데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구청에 사망 신고를 하러 갔는데 담당 직원이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고인이 기혼자시네요. 배우자분이 직접 오셔야 하는데요. 아, 네. 사위가 있긴 한데 제가 엄마니까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법적으로는 배우자분이 우선이에요. 그때 민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알고 왔는지.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사망신고 하러 왔어. 아,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데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혼인신고할 때 보증인 서명이 좀 이상하네요. 확인해 보시겠어요? 서류를 보니까 제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필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었어요. 이거 제가 서명한 게 아닌데요? 민재가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어머니가 바쁘시다고 해서 대신. 아니에요. 저는 이런 서명한 적 없어요.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라고 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딸이 죽은 상황에서 그것까지 따질 여유는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에 갔어요. 서아의 보험금을 확인하려고. 고객님, 수익자가 변경되어 있네요. 네. 뭔 소리예요? 원래는 이현주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달 전에 배우자로 변경 신청이 들어왔어요. 한 달 전이면 서아가 죽기 한 달 전이었어요. 이상했어요. 보험금이 얼마나 되죠? 의료사고 보험 1억, 생명보험 2억, 총 3억 원입니다. 그럼 이 돈이 다 민재 씨한테 가는 거예요? 네. 법적 배우자이시니까 지급에 문제 없습니다. 그때 정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서아가 보험 수익자를 바꿨을까? 평소 그런 일에 관심도 없던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서아 방을 정리하다가 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아의 건강기록부가 있었거든요. 의사인 서아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는 편이었어요. 최근 한 달 기록을 보니까 계속 복통을 호소했더라고요. 배가 계속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민재 오빠가 해준 건강 음료를 마시고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어제는 구토까지 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건강 음료라니. 서아는 평소 그런 걸 잘 안 마시는 아이였는데
그날 밤 민재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서아 짐 정리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남편이니까. 그런데 민재가 유독 서아의 개인 물건들을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다이어리, 핸드폰, 약통까지. 이것들은 왜 가져가려고 해? 아, 추억이니까요. 보고 싶을 때 보려고요.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특히 약통은 왜 가져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건강음료가 뭐였어? 네. 무슨 건강음료요? 서아가 일기에 썼더라고. 내가 해준 건강음료 말이야. 민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냥 비타민 음료요. 서아가 요즘 피곤해해서 어떤 제품이었어?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상했어요. 아내를 위해 직접 사다 준 건데 기억이 안 난다니.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서아의 친구 미영이가 찾아온 거예요. 이모, 서아 언니한테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죽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했거든요. 민재 오빠가 뭔가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했다고? 회사에 확인해 봤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케팅 본부장이라고 했는데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민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서아가 뭐라고 했어?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모, 혹시 서아 언니가 뭔가 이상한 거 눈치챈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서아가 민재의 정체를 알아냈고 그 때문에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바로 민재가 말한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강민재라는 분 계세요? 마케팅 본부장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사에는 그런 분 안 계십니다. 혹시 전에 계셨던 분인가요? 마케팅 본부장 자리에는 다른 분이 5년째 근무 중이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민재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민재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죠. 일주일 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재의 진짜 정체는 백수의 빚쟁이였어요. 신용불량자의 사기 전과까지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민재가 이미 결혼을 했던 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2년 전에 김소희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6개월 만에 의문사했다는 거예요. 사인이 뭐였어요? 급성 신부전이었어요. 갑자기 신장 기능이 마비됐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갑자기요? 네. 그것도 이상했어요.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김소희의 보험금 2억 원을 민재가 받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민재가 서아를 죽인 거라고. 돈 때문에. 민재의 과거를 알고 나서 저는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어요. 먼저 김소희의 가족을 만나러 갔어요. 김소희의 언니 김미라 씨를 만났는데 제 이야기를 들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강민재가 또 결혼했다고요? 네. 그런데 제 딸도 6개월 만에 죽었어요. 우리 소희랑 똑같네요. 소희도 결혼하고 6개월 만에 갑자기 죽었거든요. 김미라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쳤어요. 민재가 소희에게 한 행동들이 서아에게 한 것과 똑같았어요. 민재가 소희한테도 건강음료 같은 걸 자주 해줬어요. 몸에 좋다면서. 그리고 혼인신고도 빨리 하자고 했고 보험 수익자도 바꾸라고 했어요. 소희가 죽기 전 한 달 동안 계속 배 아프다고 했었어요. 모든 게 똑같았어요. 패턴이 완전히 일치했어요. 그때 부검은 안 했어요? 민재가 반대했어요. 소희를 편히 보내드리자고 해서
저도 민재 때문에 부검을 안 했거든요.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김미라 씨와 함께 소희의 부검을 다시 신청했어요. 이미 2년이 지났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한 달 후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혈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어떤 독성 물질인가요? 수은이에요. 그런데 이건 단기간에 투입된 게 아니에요. 최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소량씩 투여된 흔적입니다. 수은 중독. 그래서 신장이 망가진 거였어요. 고의적으로 투여한 거 확실한가요? 네. 이 정도 농도로는 자연적으로 검출될 수 없어요. 그럼 서아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급성 췌장염도 독성 물질 때문에 생길 수 있거든요. 바로 서아의 부검을 신청했어요. 민재가 극력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서아를 편히 보내드리자고 했잖아요. 아니야. 우리 서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 부검하면 시체가 훼손돼요. 서아가 그걸 원할까요? 서아는 진실을 원할 거야. 민재가 계속 말렸지만 저는 부검을 강행했어요. 2주 후 서아의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혈중에서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비소요? 네. 그런데 김소혜 씨와는 다른 독성 물질이네요. 하지만 수법은 똑같아요. 이 3개월에 걸쳐 소량씩 지속적으로 투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럼 서아가 독살당한 거 확실한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농도거든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내 딸이 정말로 독살당한 거구나.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우리 딸 부검 결과 나왔어요. 독살당한 거 맞아요. 어머니, 진정하시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혈액에서 비소가 나왔대요. 이 3개월 동안 계속 누군가가 먹인 거래요. 경찰이 놀라더라고요. 그럼 타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용의자가 있으세요? 네. 사위 강민재예요. 그때부터 민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민재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제가 왜 서아를 죽여요?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럼 비소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어요. 민재가 인터넷에서 비소를 구입한 기록, 서아에게 만들어준 건강음료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까지. 결정적인 건 민재의 검색 기록이었어요. 비소 치사량, 독성 물질 검출 시간, 부검 피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검색한 기록이 있었어요. 3개월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민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피고인 강민재는 피해자 이서아에게 3개월간 지속적으로 비소를 투여하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결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드디어 서아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됐어요. 민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저는 서아의 무덤에 갔어요. 서아야, 엄마가 해냈어. 너를 죽인 그 나쁜 사람이 이제 평생 감옥에서 살 거야. 바람이 살짝 불면서 마치 서아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복수가 끝난 지금도 마음은 허전했어요. 서아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며칠 후 김소희의 언니 김미라 씨가 찾아왔어요. 이 원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소희 억울함도 풀렸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장님 혹시 우리 같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모임 같은 거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세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저처럼 갑자기 가족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일주일 후 이서아 안전재단을 만들었어요. 독살 같은 은밀한 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재단이었어요. 민재가 가져간 보험금은 법원 명령으로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 돈으로 재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재단 일을 시작하니까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아를 위한 복수는 끝났지만 서아를 기리는 일은 이제 시작인 거죠. 몇 달 후 서아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이모, 서아 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언니 이름으로 이런 좋은 일 하시는 거. 서아도 의사였으니까 분명히 좋아했을 거야. 그날 밤 처음으로 서아 꿈을 꿨어요. 꿈에서 서아가 하얀 가운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했어요. 서아야, 미안해. 엄마가 그 사람을 못 막아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 덕분에 다른 사람들은 안전해질 거잖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잠에서 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마치 서아가 정말로 제 곁에 와서 위로해 준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병원 운영과 재단 일을 병행하며 억울한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데 힘을 쏟았어요. 어떤 피해자는 남편에게, 어떤 피해자는 아내에게, 또 어떤 피해자는 친척에게 독살당할 뻔한 이야기들을 눈물로 털어놓았죠.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어요. 끝까지 싸우세요. 그게 우리가 남은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언론에서도 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강남의 성공한 성형외과 원장에서 딸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친 투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저 다시는 제 딸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죠.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 서아의 무덤에 또다시 들렀습니다. 무덤 앞에는 서아의 친구들이 다녀간 흔적이 남아있더군요. 하얀 꽃다발과 함께 이런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언니, 잊지 않을게요. 언니의 웃음과 선함을, 그리고 언니를 지켜낸 엄마의 용기를. 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내가 떠난 자리는 너무 크고 깊지만 엄마는 이제 두렵지 않아. 너를 통해 깨달았으니까. 진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걸. 하늘에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마치 서아가 미소 짓는 것처럼 따뜻했어요. 이제 저는 한 아이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연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매 순간 제 딸을 가슴 깊이 품은 채 말하죠.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남은 자들의 책임입니다.